그냥 내가 원하는 모든 그런 삶이 이미 펼쳐져 있고 이미 존재를 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현실이 이미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미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갖고 오냐? 가능태 공간이라고 하죠. 그죠? 트랜스서핑에서는 가능태 공간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통합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가능성들이 이미 존재하는 곳,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물질적인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풍요로운 나, 부자인 나, 건강한 나, 뭐 잘생긴 나, 예쁜 나, 뭐 이상형을 만난 나, 그냥 내가 원하는 모든 그런 삶이 이미 펼쳐져 있고 이미 존재를 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현실이 이미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미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갖고 오냐?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이 갖고 있는 그 주파수와, 그러니까 진동을 일치시키기만 하면 된다. 우리의 에너지의 준위를 맞춰주기만 하면 된다. 에너지 상태를 어떻게?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가 어떤 애씀 없이, 노력 없이 펼쳐질 것이다.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도무지 연유를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그 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의 삶에서 도대체 이 일은 왜 생긴 건지 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 그리고 당신이 직선적인 시간 너머의 영역에서, 즉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양자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면 그 일은 순식간에 생겨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 너머에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렇게나 감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하루를 살펴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에너지 속에 있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으로 하루에서 잠에서 깨고 어떤 감정으로 하루에 잠자리에 드는지. 그러니까 막 절망적인 생각, 막 비관적인 생각, 슬픈 생각, 부정적인 생각, 화나는 생각, 아니면 뭐 힘이 없는 생각, 막 무기력한 생각, 무기력한 감정, 막 이런 걸 느끼면서 잠에 드는지, 아니면 막 설레고 두근거리면서 잠에 드는지, 행복한 마음으로 잠에 드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는지 보면은. 자, 그래서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나오는데, 자, 프랑스의 르네 푸에크 박사는, 자, 방금 부화한 병아리들을 통해서 의도의 힘을 증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자, 이제 갓 태어난 병아리들 있잖아요. 이 뿅아리들, 조그마한 병아리들은, 자, 알에서 부화를 하면은 처음 본 대상을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다닙니다. 그죠? 오리도 그렇고 막 닭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자, 그 특성을 이용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부화하기 직전에 알 앞에다가 로봇을 하나 놓은 거예요. 로봇을 하나 놔갖고 로봇이 왼쪽이랑 오른쪽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왔다 갔다 거리게 프로그램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로봇이 그냥 왼쪽도 갔다가 오른쪽도 갔다가 왼쪽 다시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병아리들이 갑자기 알에서 부화를 합니다. 부화를 해서 처음으로 본 게 로봇이야. 왔다 갔다 거려. 그래서 병아리들은 저 로봇이 그냥 우리 엄마구나 하고 엄마 삐약삐약 하면서 막 따라다녀요. 근데 그 로봇이랑 병아리들 사이에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병아리들이 그 울타리 너머까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로봇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울타리 너머까지는. 근데 이제 병아리들은 엄마한테 가고 싶잖아요. 엄마가 눈앞에 있으니까 엄마한테 가고 싶어. 엄마 일로 오세요. 엄마 일로 오세요. 아니면 내가 엄마한테 갈래요 하면서 그런 마음이 당연히 강하겠죠. 그죠? 병아리들은.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냐? 분명히 이 로봇을 랜덤으로 세팅해갖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로봇이 병아리들이 있는 쪽으로 가더니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죠. 병아리들 앞에서. 아무런 뭐 감정이나 뭐 자신만의 뭐 의식이나 의지가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로봇은 그냥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병아리들이 엄마가 내 앞에 오는 것을 계속해서 간절히 바라니까 정말로 내 앞에 와서 거기 앞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걸었다는 거예요. 자, 로봇은 더 이상 상자 안 전체를 골고루 움직이지 않고 병아리들과 가까운 쪽에서만 계속해서 움직였다. 자, 병아리들의 의도가 컴퓨터로 조작되는 로봇의 움직임을 이 정도까지 바꿀 수가 있다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많을지 상상을 해봐라. 아니, 한낱 병아리도
프로그래밍 된 것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의도의 힘으로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어떤 것에 영향을 주기로 마음 먹는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막 그림도 막 나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원래 로봇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막 거렸는데 병아리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왔고, 로봇을 이제 엄마처럼 생각하니까 여기에만 왔다 갔다 그래요. 여기에서만. 잘 안 보이겠지만 사진이 바로 앞에서, 병아리 앞에서 막 계속 왔다 갔다 거립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로봇은 그냥 정해진 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원래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응? 얘가 의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의도의 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죠. 감정의 힘과 의도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우리의 현실 세상에 영향을 많이 준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 통합장 안에서 실제로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주의, 어떤 것에 집중을 하는 것과 의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온다. 우리는 천재가 될 수도 있고, 풍족한 삶을 즐길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신비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인생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도 있다.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이 통합장 안에서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내 주의, 내 마음을 한 군데로 딱 모으는 것과 의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갖는지에 따라서 그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 머리가 더 좋아지는 것도 가능하고, 뭐 더 예뻐지는 것도, 아니면 내가 직업을 갖는 것도, 더 부자가 되는 것도, 내 삶에 문제를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시사상이니 뭐니 뭐 이렇게 막 비과학이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이게 이 사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토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뭐 그냥 어쨌든 간에 쉽게 말하면 그거죠. 우리가 에너지 주파수를 우리가 원하는 것에 딱 맞추고 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관찰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것들을 통합장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 주의를 두고 고양된 감정을 느끼고 거기서 주파수를 맞추고 그렇게 쭉 일관되게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머물렀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을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명상을 하고 끝나고 일어나면은 우리가 새로운 미래, 우리가 방금 그 통합장 안에서 선택한 그 새로운 미래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느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미래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심사화를 정말로 잘 했을 때, 아니면 명상을 되게 열심히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여러분도 모르게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명상을 마쳤는데, 혹은 심사화가 끝냈는데, 내가 뭔가 새로운 미래랑 연결된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원하던 그 창조하려고 했던 원하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왠진 모르겠는데 그냥 될 것 같다. 그냥 될 것 같다라는 그냥 아는 거 있잖아요. 왠지 그냥 갑자기 알게 되는 거죠. 갑자기 알게 돼서 뭐 믿고 말고 할 거 없어. 그냥 펼쳐지겠구나 하고 당연히 알게 되는 거.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의 믿음의 기저에 깔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심사화를 하면서도 많이들 겪어봤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사실 매일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조를 할 때만 창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매 순간 창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매 순간. 그래서 자, 우리가 잘 해놓고선 잘 해놨어. 근데 갑자기 그 느낌을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일어나긴 할지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불안해한다. 자, 그렇게 내가 그 과거를 토대로 또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은 그 순간 우리는 기지의 세상에 꼼짝없이 갇혀 지내기로 선택을 한 것이 된다. 과거의 감정에 익숙한 에너지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 미래의 에너지와 결별하게 된다. 그러니까 잘 해놓고선 의심하고 다시 꺼내보고 막 이러면은 결국에는 그 에너지가 흩어져서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 미래가 다시 연결이 끊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뭐 심상화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일관된 마음. 일관된 마음. 근데 그 일관된 마음 중에서 네빌 고다드의 책들을 보면은 더 잘 나와 있는데, 그 일관된 마음이 평상시에도입니다.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심상화를 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제 거의 네빌의 책에서는 보통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3일. 3일을
내가 어떤 애씀 없이 자연스럽게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현실에 그것은 반드시 펼쳐진다. 3일 이상 지속이 되면. 근데 보통은 심사가 끝나고 1시간도 유지하기 힘들죠. 그 마음, 고양된 감정, 고양된 생각. 그러니까 대신에 심사화를 할 때처럼 막 엄청 고양되고 이 정도가 아니어도 돼.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풍요로움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시간 뒤에 풍요로움이 아니라 결핍을 느낀다. 그럼 이건 정반대의 것이잖아요.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은. 내가 심사화가 끝났어도 그 풍요로움이 그냥 나도 모르게 깔려있다. 느껴진다. 그냥 내가 사실 지금 풍요로운 상황이 아니야. 가난한 상황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왠지 풍요로워질 것 같다거나 혹은 내가 풍요롭지 않지만 그냥 풍요롭다고 느껴지거나 느낌만 평상시에도 그런 느낌이 한 3일 이상 지속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현실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네빌이 말했죠. 네, 그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매 순간 창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상화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통합장애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잠재성이랑 연결을 해갖고 우리 삶에 끌고 오는 그 작용을 했어도 우리가 현실에 와서 그걸 취소를 하면은 캔슬이 된다는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적어도 취소를 하는 생각, 뭐 마음 이런 것들은 안 갖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선택한 미래의 가능성의 주파수를 계속 맞춰 나가면서 그것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명상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예컨대 은행에서 줄을 서 있을 때도 그것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차가 막힐 때도, 면도를 할 때도, 요리를 할 때도, 산책을 할 때에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볼 때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주파수를 맞출 수가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현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미래의 주파수를 지금도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심상을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명상을 하려고 눈을 감았을 때처럼 눈을 뜨고 있을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현재의 순간에 머물면서 미래의 에너지의 주파수를 맞출 때마다 미래가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자들, 근데 세계적인 부자들이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가난한 삶에서 시작을 했어. 특히나 에스티 로더 같은 경우에는 부잣집 사모님 옆에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 부잣집 사모님이 야, 너 같은 것이 이 가방을 평생 돈을 번다고 해서 이런 거 들 수 있을 줄 알아? 하면서 개무시를 해갖고 열받아갖고 돈을 벌기 시작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거기 나오는 사람들도 가난한 상태에서 세계적인 부자까지 됐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뭐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시대를 잘 타고나서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다? 나는 매일매일 상상을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상. 근데 에스티 로더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다고 했죠? 하루에도 수백 번 상상했다고 했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 내가 원하는 미래를 계속 상상했다고 하죠. 그죠? 수백 번 진이 빠질 때까지. 그러니까 상상하느라 힘들어서 진이 빠질 때까지 상상을 했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수백 번까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만큼 상상을 많이 했다 이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 근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두 번도 하기 힘들어하고 잘 안 하고 그것마저도 빼먹으려고 하는데 정말로 크게 성공했던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상상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상상하는 게 실제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현실과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주파수에서 벗어나는 일을 계속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랑 비슷해요. 노래를 비유를 해보면은 이게 노래를 많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왜? 내가 말을 하는 시간보다 노래를 하는 시간이 더 긴 거야. 그래서 노래하는 발성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발성이 묻어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냐면은 성악가들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성악가들 보면은 뭔가 말할 때도 뭔가 노래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말할 때도. 그리고 래퍼들도 약간 그냥 말할 때도 그냥 약간 항상 그루브 있게 약간 리듬을 타면서 뭔가 말을 하면서 그죠? 노래하듯이 랩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우리의 몸에 밴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심사와 이런 것도 우리가 습관처럼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밴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말할 때 그냥 목소리에 그 성악이 묻어나오는 그 성악가들처럼 우리도 상상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렇게 큰 애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고양된 상태, 내가 원하는 주파수에 이미 머물고 있는 상태, 이미 고양된 상태에 하루 종일 머물고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 이거죠. 그냥 그때가 되면은 사실 우리가 큰 노력 없이도 많은 것들이 펼쳐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끌어당기면 아는 가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뭔가를 많이 하면 우리의 몸에 밴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끌어당기면 몰라도 상관없어요. 성악가의 그 말하는 목소리, 아니면 래퍼의 말하는 목소리,
그런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목소리 바꾸려고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많이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말소리에 묻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상상을 약간 습관처럼 하다 보면은 그 고양된 주파수가 습관처럼 그냥 우리가 머물게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다.